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8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1% 가까이 3252포인트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1.2% 내리면서 1034포인트 마무리했습니다. 자, 둘 다 이제 아침에는 좀 상승으로 진행을 하다가 점점 이제 오후로 갈수록 하락폭이 커졌고요. 끝에는 마지막에 또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지금 또 뭔가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둘 다 이제 양 증시에서 모두 나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종목 강세, 진단키트 종목이 아주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작년과 같은 그런 흐름이 또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증시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이제 내일이면 우리나라 이 거리두기 격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단계까지 격상이 된다고 하고요. 지금 오늘도 확진자가 어제보다 많이 확진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델타 변이에 또 변이죠. 델타 플러스 변이가 또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거는 이제 백신 회피까지 된다고 하니까 거의 뭐 최강 코로나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상에서 뭔가 증시가 갈팡질팡을 했는데, 그 금리가 이제 조금 사그라드니까 지금 아주 큰 코로나19 이슈가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하느냐에 따라 또 경기 회복이 또 힘들 수가 있고요. 경제 성장률 자체가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실적주 위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흐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했고요. 21선을 강하게 하락 돌파하는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정고점을 갱신할 듯 하면서도 이렇게 상단을 깨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지금 실적주들이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옵션 만기일이라서 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일도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고요. 투자자도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를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전에 이 이 수급 반전이 좀 이루어지는 듯 하면서도 다시 한번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고점 부근에서 아주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좀 길게 음봉이 나오면 이때까지 계속 크게 하락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도 조금 지금 고점에서 잘 버티다가 지금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뭔가 불확실성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진단키트 바이오 종목들이 좀 몰려있긴 하지만 관련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오늘 지수 전체가 하락을 했고요. 지수 선물 자체도 미국 다우존스가 또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로스톡도 2% 가까이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감이 부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아주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환율 또한 1150원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뭔가 이 데이터들이 또 증시 하락을 부추기는 데이터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증시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했다면 단기적으로 좀 그 지지 라인을 깼을 때는 좀 손절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10년물도 보시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금리 인상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시에는 좋지만, 지금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회복률이 떨어진다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채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자, 지금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5년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했던 국채금리가 급락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또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조심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장전 증시
종목 분석 전에 좀 이 증시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예사롭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그런 가치 투자 종목들을 다시 한번 이 대형주 위주로 힘이 받으면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여기까지 보고, 네,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00원 하락해서 25,250원 마무리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증시에 비해서 두산중공업은 좀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증시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방으로 또 힘을 받는 모습이고요. 두산중공업도 지금 시간의 가격이 더 하락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이 또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가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으면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증시에서 네, 외국인과 기관이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되니 이제 대형주 위주로 또 하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의 궤도 안에서 잘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5,900원을 좀 돌파를 하면서 위로 뻗어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요. 또다시 이제 21선을 아래로 두고 좀 이제 지지 라인을 만들었습니다만 증시가 이제 또 한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바닥 23,000원까지도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접근을 하시려고 해도 저는 비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여전히 저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 분석 전에 네, 증시 리뷰를 좀 하는데요. 그거를 한번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 자체가 지금 종목 하나만 볼 게 아니고요. 증시 전체 흐름을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우려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원전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좋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중공업은 그래도 이제 원전 이슈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려면 올해 하반기는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뭐 재미없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래로 떨어질 것인지 뭐 그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리가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주봉 월봉도 다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 구간을 채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 1임에도 불구하고 네, 기관과 외국인이 오히려 이제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외국인이 전일 네, 7월 7일에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전에는 한 3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네, 걱정이 없고요. 보험이나 투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은 조금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네, 두산중공업은 어느 정도 매수 세력이 받쳐주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하락을 이전처럼 하락을 정말 지지 없이 그냥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만들고 그 지지 라인 아래로는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추후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7월 21일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7월 1일, 21일 이 전후로 해서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6,600만 주가 풀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글로벌 증시가 네, 경기가 또 코로나가 대확산이 되면서 뭔가 아다리가 네, 이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6,600만 주를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무조건 원전 이슈가 이제 좋다, 원전이 이제 시장이 커진다라고 해서 좋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네, 단기적으로요. 그래서 조금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증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아까 네, 제가 앞에 봤고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보면 오늘 이제 1388만 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400만 주에서 계속해서 이제 감소를 좀 하다가 한 10만 주 정도 또 증가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계속 이제 또 아니 뭐죠? 공매도 잔고가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급격하게 상환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과 그 다음에 신주 물량에 대해서 그런 주가 하락을 좀 예측한다면
더 이상 이제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 상환을 좀 공격적으로 할 이유는 없죠. 네,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올 때, 주가가 서서히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상환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지점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쯤에서 이제 공매도 상환이 또 멈출 수도 있으니까 매일매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차장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대차장고 지금 오늘 거래량도 좀 많이 죽었고요. 대차장고가 네 250만 주도 상환이 되었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차장고가 이제 열심히 상환이 되고 있고요. 1000만 주 이상 또 네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300만 주로 마무리를 했고 오늘 이제 공매도 잔고는 조금 늘었지만 대차 잔고는 상환이 되었다. 자, 그러고 외국인의 실제 이제 매동은 네 21만 주에서 58만 주까지 네 쓸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팔았던 거를 또 많이 매수를 했고요. 7.76%로 비중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자체가 두산중공업을 좀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이 옵션 만기일 오늘 마무리했고 내일부터 해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 외국인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만약에 증시 악재가 터졌을 때는 좀 조정을 1등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이 수급이 붙어주는 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지금은 좋게 잘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한두 달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네, 증시 종목 요 정도로 보고요. 소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한국수력 원자력이 네, 42조 폴란드 원전 출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기술 이전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폴란드 원전에 진출을 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두산중공업이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원전 수주에 좀 가시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거기에 두산중공업이 이전에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하면서 기자재 납품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두산중공업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자, 지금은 네, 미국과 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비등하게 경쟁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42조 아주 큰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진출을 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세대 APR 1400 안전 기술력 강조를 하면서 두산중공업 등 국내 원전업계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한국수력 원자력이 네, 폴란드 현지에서 원전 수주 전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3세대 가압수로형 APR 1400이라고 하죠. 원자로 성능과 함께 기술 이전을 네, 전면에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도 좋은데 이제 설치를 해주면 원전 기술 이전까지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등 국내 원전 기자재 업계가 이를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폴란드 언론 대상으로 이제 보도자료를 내고 폴란드 원전의 안전, 보안성을 강화한 신형 APR 1400을 적용을 하면 국제 원자력 기구 및 이 서유럽 원자력 안전규제 협의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유리한 이제 기술까지 이전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APR 1400이 안전에 방점을 둔 원자로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고요. 안전하다. 그 다음에 APR 1400은 지난 2011년 이후에 자연재해 등으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겨도 핵연료나 방사능 유출을 막는 피동형 안전 설비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방사능 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쯤에서 생각해 볼게. 이렇게 안전한 것을 왜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서도 대해서도 참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참, 네. 아무튼 APR 1400이 그렇게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네, 이렇게 좋은 것이면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공사를 좀 재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말이 좀 딴 데로 샜는데요. 자, 아무튼 폴란드 원전을 이렇게 네, 수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42조에 달하는 시장이고요. 아주 큽니다. 그 다음에 체코 8조 원에 달하는 시장도 이제 네, 내년이나 올해 말쯤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입찰이 진행될 거고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꼭 다 이제 수주를 안 하더라도 미국이 수주를 하더라도 두산중공업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좋은 소식과 함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시 전체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지금 선제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간에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